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발음성 고관절의 두 번째 이야기, 장요근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 장경대에 의해서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발음성 고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장경대는 고관절 바깥을 지나가는 근육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었지만 장경대가 고관절 바깥쪽 대전자 부위를 지나가면서 툭툭 내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참 많죠. 심지어는 고관절이 살짝 빠졌다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외부형 발음성 고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리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발음성,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저 반짝반짝거리는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은 그 척추 안쪽, 골반 안쪽 깊숙한 곳부터 시작해서 다리 아래쪽으로 대퇴뼈의 소전자라는 부위까지 근육이 이어지는데요. 근육 다발에서 고관절을 지나가는 쪽에는 소위 힘줄이라고 하죠. 힘줄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고관절을 지나갈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거기 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나는 것 자체로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난다고 걱정돼서 오시면 대부분은 안심하세요. 소리가 나는 건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뭐 잊을 수 있으면 잊고 지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시 한번 그 장요근을 보여드리면 고관절을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서 보게 되면은 고관절 바로 앞쪽을 지나가잖아요. 저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거나 타이트해지게 되면은 뼈를 지나가면서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운동선수분들에서 이 고관절 안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고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힘줄도 그만큼 두꺼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한 고관절인 경우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힘줄이 고관절 앞쪽을 지나가면서 툭툭 소리가 나는 거죠.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고관절 근육이 있고 아까 그림에서 한 다리 저렇게 하얀색으로 힘줄을 표시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저 힘줄 부분이 고관절 옆쪽을 이렇게 지나갈 때 툭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툭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힘줄이 뼈 위를 지나가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힘줄이 특별히 두꺼워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분 MRI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하얀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저거는 마치 물주머니 같은 건데요. 어, 이 오른쪽에 제가 파란 풍선처럼 해놨잖아요. 장요근 옆에 뭔가 원인에 의해서 저렇게 물주머니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게 그 파란 풍선에 있는 요 부위에 물주머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MRI 상에서 저렇게 물주머니, 물혹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물혹이 있는 경우에는 힘줄이 그 물혹 위를 지나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약간 뽀그락뽀그락 같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고관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대고 진찰을 해보면은 실제로 손에서도 뽀그락뽀그락 하는 느낌이 날 때가 있죠. 이런 물혹에 의해서도 장요근 옆쪽에 고관절 안쪽에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음성 고관절,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스트레칭이 최우선의 치료입니다. 요가 자세죠. 잘 아시는 요가 자세 중에 한 가지인데, 저와 같이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빼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장요근인데요. 이 장요근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저와 같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면 아마 고관절 앞쪽의 근육이 타이트하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장요근입니다.
저 장요근을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처음 소리가 안 나다가 났던 분들은 좀 점점 더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강도도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하게 권해드리는 스트레칭 방법이죠. 그거 외에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시면은 장요근 스트레칭을 찾아보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런지 동작하고 되게 비슷하죠. 런지 동작을 서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릎을 요가 매트 같은데 아니면 그냥 바닥에다가 대고 있을 때 저 같은 자세에서 체중을 앞으로 쭉 실어주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에 장요근이 쭉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또 양쪽에 의자를 놓고서도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리 찢기를 앞뒤로 할 때 하는 자세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유연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좀 뻣뻣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 찢기를 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찢어지게 되면 굉장히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쪽에 의자를 놓거나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으시고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예를 들자면 왼쪽 다리겠죠? 왼쪽 다리에 장요근을 스트레칭하고자 할 때 저와 같은 자세로 다리를 쭉쭉 벌려주게 되면은 이 부위에 장요근이 쭉 스트레칭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 방법도 스트레칭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온열 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통증이 있을 때 얘기겠죠. 근데 제가 아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걸을 때마다 툭툭 소리가 나고 또 제가 항상 염증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 장요근에 의한 마찰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장요근에 있는 또 주변에 점액낭도 있는데요. 장요근의 점액낭염이 굉장히 심해져서 통증을 유발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째고 하면은 상당히 큰 수술이 될 수 있는데 이 장요근을 치료하는 방법도 역시나 관절경으로 시도를 할 수가 있죠. 수술하는 장면은 좀 징그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가져와 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으로 보자면 이 부분이 장요근입니다. 이 부분이 장요근인데 장요근에서 이 부분이 힘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의 힘줄을 관절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관절경으로 접근을 해서 저 부분을 조금 늘려주거나 소위 늘려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방법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 힘줄을 조금 잘라내는 경우가 있어요. 관절경으로 소리가 나는 원인이 되는 힘줄을 잘라주게 되죠. 근데 힘줄을 자르면 근육을 전혀 못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근육은 힘줄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힘줄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근육은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리는 나지 않게 만드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으로 이 장요근에 의한 발음성 고관절을 수술할 때 힘줄을 절단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수술할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MRI가 좀 복잡하죠. 굉장히 많은 MRI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요 까만 선 보이시죠? 또 아래쪽에 까만 부분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정상적인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이 저와 같이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 이 부분, 이 부분. 고관절 앞쪽에서 저렇게 굵은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저쪽은 증상이 없는 쪽이고 이 MRI는 관절경으로 장요근을 절단한 부분의 MRI입니다. 절단했다 그러니까 좀 무섭죠. 장요근을 살짝 늘려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건데요. 원래 옆에 MRI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까맣게 굵은 힘줄이 있어야 될 부분에 힘줄이 없어졌죠. 저와 같이 관절경으로 장요근의 힘줄을 약간 절단이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해주는 수술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십니다.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 반복적인 마찰에 의해서 통증이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 후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죠. 그런데 이 수술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오른쪽 MRI를 보시면 역시 좀 복잡한데요. 이 부분, 이렇게 보이는 이 근육 다발이 바로 장요근입니다.
오른쪽 장요근은 수술을 받지 않으시니까 저와 같이 근육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근데 점선,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장요근이 이렇게 가늘어졌잖아요. 이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쪽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반면에 왼쪽 장요근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힘줄을 절단하니까 당연히 근육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만성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에서는 수술을 권해드릴 수 있지만 이 근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아까 제가 왜 운동선수들에서 오히려 이런 발음성 고관절,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고관절 근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 장요근이 저와 같이 힘이 약해지게 되면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장요근이 저와 같이 힘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다른 근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함을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에 의한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이 만성 통증을 일으키고 모든 종류의 보존적 치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이전 영상에서 외부형 발음성 고관절에서도 보여드렸던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치료 방법은 원칙은 똑같아요. 걸을 때마다, 운동할 때마다 고관절 안쪽에서, 이번에는 바깥쪽이 아니라 고관절 안쪽 깊숙한 곳에서 툭툭 소리가 난다는 내용으로 외래를 방문을 하시게 되죠. 그런 경우에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단순히 그냥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로 진단을 받게 된 경우에 1차적인 치료는 소리가 나더라도 치료라고 할 수 없죠. 1차적인 진단과 처치는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 없고 단지 걱정될 뿐이시라면은 그냥 잊고 사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툭툭 소리가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고관절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잊고 사셔도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소리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 때문에 걷기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어떻게 지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운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알려드린 일련의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으로 장요근을 효과적으로 꾸준하게 스트레칭 하시고 해당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이런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요근 부위에 국소주사를 스테로이드를 포함하던 말던 이런 국소주사요법으로 일시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염증이 한번 싹 가라앉으면은 이 자체로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사를 여러 번 자주 맞으시면 안 되지만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주사를 맞고 생활에 복귀하시는 것도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 없고 걱정될 뿐인 상태가 되면 역시 또 잊고 사시는 거죠. 그런데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악화돼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외부형 발음성 고관절은 고관절이 자꾸 빠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내부형 고관절, 발음성 고관절은 고관절이 자꾸 잠긴다, 고관절이 자꾸 결린다, 걸린다. 걷다가 뭔가 딱 걸리는 것 같아서 다리를 풀어주면 툭 하고 풀려서 다시 걷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게 너무너무 악화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수술적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을 사용한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요가 자세인데 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내부형 발음성 고관절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시면서 조금씩 통증이 없다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